정말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부동산 공약들이 범보수 야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당장 표심 잡자는 행태가 정말 무책임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정책과 시장의 묘에 대한 감도 없습니다. 후보들이 현실감이 없어서 캠프가 써주는 원고만 그대로 읽는 것입니까? 숫자만 더 높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유권자들을 호도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통계를 보고 좀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럴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부동산 공약들이 범보수 야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범보수 야권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몇십만 호 짓겠다는 공약과 조세, 금융, 도시개발 정책 등 규제 해제를 내겁니다. 당장 표심 잡자는 행태가 정말 무책임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정책과 시장의 묘에 대한 감도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린 서울의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고 기름을 붓자는 겁니까? 아파트 공화국으로만 서울을 채우겠다는 겁니까?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아파트 개발로만 경영될 수 있습니까? 부풀려진 숫자 노름, 무책임한 규제 해제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서울 부동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 제한, 재개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공급 관련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붓겠다는 거라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전국구 주택시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집값을 더욱 부채질하고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투기로 원주민 쫓아내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저 김진애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층수와 용적률 제한 등의 정책 기준선이 있어야 인센티브 정책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체를 없애면서 민간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사 속 민간 사업자들과 투기성 다주택자들만 양산하겠다는 겁니까? 높이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문제, 건축 비용 문제, 분양가 문제 등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연간 수십만 호 공급은 유권자를 속이려는 숫자 노름입니다. 74만 호, 65만 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5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내건 숫자입니다. 숫자로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것으로 이런 숫자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서울의 전체 주택은 통계청 수치로서는 2019년 295만 호, 국토부의 통계로서는 370만 호인데 기존 주택의 18에서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건설대가 가장 많이 지어졌을 때인데 당시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5년간 53만 호 수준입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 쪽에 잠실이나 또 외의 강동구 쪽으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것보다 더 질 수 있다고요? 후보들이 현실감이 없어서 캠프가 써주는 원고만 그대로 읽는 것입니까? 숫자만 더 높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유권자들을 호도하겠다는 겁니까? 실제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이거는 인허가 기준입니다. 연 8만에서 9만 호일 뿐입니다. 1990년대에는 평균, 이걸 보십시오.
1990년대 가장 주택 개발이 왕성했을 때도 연간 89,730만 호 이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평균 78,601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때는 이명박의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도 이렇게 잘 78,000호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2010년대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거는 박원순 시장 때인데 이때보다 조금 더 늘어서 83,337호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좀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냥 숫자 부풀리기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연 15만 호를 5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서울 전역을 아파트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 김진애는 그런 숫자 노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은 주택만이 전부인 나라가 아니며 주택만이 전부인 도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황당무계한 공약, 재임하는 동안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도 무성합니다. 노들섬에 아파트를 짓겠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한강변에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이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임기 내 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국회를 이전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까지 합니다. 노들섬 아파트나 국회 이전 공간에 아파트 짓기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높은 건축비와 관리비가 불가피한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는 어불성설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의 지하와 상부 공간의 활용은 박원순 시장 재임 때부터 거론되는 것이지만 장기 계획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각종 타당성 조사, 안전조사 등을 거쳐야 하고 현실화하려면 재임 5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급한 나머지 마치 자신의 임기 내에 지하화까지 끝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최초의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을 출사표로 던진 저 김진애의 공약은 다릅니다. 지난 불도저 개발 시대, 거품 개발 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서 또 허황된 공약들만 남발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최초의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주택공급공사 사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서울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안목과 추진력에 있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언론과 범보수 야권은 부동산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거는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짜 개발과 거품 개발이 아니라 서울다운 진짜 개발, 알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 기여를 담보로 한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촉진하고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활용한 역세권 미드타운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 공약에 겉만 따라서 하지 마시고 숫자만 부풀리는 그런 행태는 후보들이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은 서울의 복합 기능을 살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미드타운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으로서 규제를 마구 철폐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살리고 개발 이익의 공유 방식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개발을 조심성 있게 해야 되며 서울시장이 조율과 스피드를 조절하는 이것이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진짜 도시개발 방식입니다. 아파트만 잔뜩 때려넣는 게 아니라 복합 기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부디 범보수 야권의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숫자 노름이나 규제 해제를 하겠다는 이런 공약에 속지 마시고 서울의 미래를 진짜 만들어갈 저 김진애 후보 공약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